그 어제 그 대통령실에서 그저께인가 김대남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다라고 이제 네. 해명을 했거든요. 네. 근데 네. 오늘 설명 낸 거 보니까 친분이 없다고 얘기했죠. 친분으로 바뀌었어요. 난 이게 너무 왜냐면 사진이 계속 나왔거든. 사진이 나오고 회의 가는 장면 나오니까 이제는 친분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이 여전히 김대남에 대한 공격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대남을 욕을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김대남이 저런 얘기를 해서 한 대표가 빡쳐갖고 얘기를 하니까 뭐 허풍쟁이 말에 당 분열을 안 돼 이런 식으로 한 대표를 비난을 해. 그럼 너무 웃긴 게 대통령실 말대로 그냥 언급할 가치도 없는 허풍쟁이면 그런 사람이 보증보험공사 이사해도 돼? 감사해도 돼?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허풍쟁이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약간 허언증 환자라면 지금 그렇게 중요한 공기관에 감사를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감사가 된 과정과 보니까 감사할 때 그 채용 면접을 하는데 5분 안에 끝내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또 토목과 출신이에요. 토목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 대표 말이 맞다니까 무관하겠다니까 무관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더 진상규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이 지금 탈당을 해놓고 공공기관 감사는 왜 유지하고 있죠? 근데 그 녹취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보증보험공사 자기가 선택해서 갔다는 거야. 그 이유는 나머지 공기관 맞아, 다 맞아. 2년인데 이거는 3년이라서 이 정부 끝까지 자기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 내려놓겠지.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러면 이 사람이 감사를 취임하는 과정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금융 관련해 이력이 1도 없는 사람이 왜 갔습니까? 빅개돈님처럼 이런 의혹에 시달리다니까요. 얘를 자르면 뭔가 다른 비밀을 폭로해갖고 대통령실을 난감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런 의혹을 자꾸 갖게 되는 거야. 얘를 왜 못 잘라? 얘가 뭔데? 얘가 무슨 비밀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네. 이러면 안 됩니다. 빨리 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 그 위드우니 뭐 같은 팬클럽에서 김대남 해임 촉구 탄원서를 지금 막 쓰고 있는데 네. 팬클럽 말고 공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거 그러니까요. 잘라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지금 아닌가요? 나경원 의원도 막 얘랑 관계없다 그러면서 뭐냐면 책임 있게 얘를 처리하고 뭔가 감사든 뭐든 하겠다는 거 한 대표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김대남하고 손절하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대통령이든 나경원 대표든 손절을 해. 손절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얘는 이미 한 자리를 꽤 찼는데. 정말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대통령을 모시면서 이제 국정을 보좌하는 그런 대통령실에 저런 프락치가 있다는 거. 얘 혼자만 아니겠냐. 그러니까요. 전수조사를 하고 그러니까요.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실부터 먼저 대대적인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조사를 안 하고 그냥 제 개인적인 일탈로 지금 몰고 가려는 게 이게 도대체 이게 왜 그러는 거죠? 이게 그렇죠. 저는 시대가 지나면서 낙하산이 점점 줄었고 윤 대통령은 낙하산이 그래도 제일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눈에 정말 너무 보이는 그러니까. 이런 낙하산이 있다는 거에 대해 큰 실망을 할 저는 수밖에 그리고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가 여기서 이렇게 우왕좌왕 우물쭈물 하잖아요. 얘 입장에서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로 양심선언하고 민주당 가가지고 자기 무슨 내부 고발자 해달라 그래서 박은정급으로 해달라고 할 확률이 높습니다. 얘가 진짜 총선 전에 이런 일 터졌으면 공천 받았어 민주당. 그렇지. 맞아요. 이제 저는 이제 대통령이 시켰다 그 얘기가 아니라 좀 얘한테 좀 강력한 메시지를 좀 내고 대통령실도 지금 뭐 보좌 기능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혁신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뭐 이런 난 얘기는 너무 웃긴 게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문자에 답 안 했다고 익십했다고 경로하셨잖아요. 네. 근데 얘가 이런 청와대 행정관이 좌파 매체에 전해갖고 윤석열 꼴통이라고 말하는 거 경로 안 하시나? 그걸 왜 경로 안 하시나? 아니 그 5만 8천 배 더 심한 거 아니야? 김 여사 사건이 아니라서? 사실이라도 그런 거 아니야.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뭐라 했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적절하다고 얘기했어요. 얘 김대남 가만두면 안 됩니다. 정말 얘가 허언증 환자고 네. 대통령실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김대남에 대한 처리를 보여주셔야지. 네. 그렇게 안 하면 많은 지지자들이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실이 고발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 지금 이제 이번 보수의 지금 세 가지 가장 큰 문제가 의료 대란, 유난 갈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정권의 가장 큰 리스크다 이렇게 어떤 그래요. 전문가들이 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느 하나 다 이렇게 만만치 근데 그 않네요. 하나하나가 너무 핵폭탄급이어가지고. 교수들이 그 시위했잖아요, 용산에서. 아 근데 이게 또 저 의평원 말살이 예. 의학교육평가원의 말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평원에서 이제 의대 교육을 평가해갖고 교육이 별로 부실한 대학교는 다 유급시켜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졸업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내년에 의평원이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교육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정부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의평원이 원래 의사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전문기관인데 여기다가 시민단체를 집어넣어서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이 짓하는 거 원자력의 위원회라 그러면서 이상한 대도 않는 환경단체 집어넣어가지고 원전 말살시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문재인한테 질색팔색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4년 전에 공공의대 우리가 반대했던 이유가 공공의대 학생 뽑을 때 시민단체가 뽑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열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의대 교육을 시민단체가 들어오면 이제 시민단체는 뭘 할까요? 여기 들어와서 애들이 실제로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보는 게 아니고 인성 검사하겠죠. 그렇죠, 인성. 그러니까 이제 남국이처럼 약간 모질하고 전문성 떨어지는 애들이 의사가 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의사로서의 양심은 없고 진영 논리를 위해서 거짓말과 불법을 막 시행하는 의사들을 만들 건데 그렇죠. 아버지가 일본에서 사업한다? 탈락, 유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의평원에 진짜로 위원회를 만들면 이거는 진짜 너무 심각한 문제. 거의 김대남 사건급의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저는 안 이제 됩니다. 저도 이제 의평원에서 심사 좀 몇 번 해봤는데 저는 이게 의학 교육에 있어서 제일 자랑스러운 우리 성과가 의평원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아니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자정하는 거야. 이게 자정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정말 좋은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교수들이 있잖아요. 이거 평가한다고 막 미리 연수 교육 그치. 받고 그리고 팀 짜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학교를 감사해서 각 분야를 다 돌아보는 게 의평원이고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해서 너 안 되겠다. 너 1년 있다 또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바로 의평원인데 이 훌륭한 시스템을 갖다 정부가 말살하려고 그런다. 정말 너무 이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의료기관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의료기관 평가위원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의료기관 평가위원이 됐을까요? 노동조합 몫으로. 그래서 의료기관 평가위원회는 의사들도 있고요, 시민단체도 있고 노동조합도 있어요. 근데 이 의료기관 평가위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의료기관 평가기관이 있어요. JCI라고. JCI 인증. JCI 인증은 원래 세계적으로 빡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형 병원들이 다 JCI 인증을 너도나도 받으니까 국내 의료기관 평가의 그 평가 기준이 JCI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JCI라는 기준이 없이 지금 현재 의료기관 평가로 가면 뭐 할 것 같습니까? 의료기관 평가위원회에서 앉아가지고 노동조합하고 임금 몇 프로 줬어요. 아니 왜 노동자들 이렇게 일 많이 시켜요? 막 이런 얘기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자 중심이 아니고 결국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들이 너무 많이 여기저기 전문가들 영역에 들어와 있는데 그나마 마지막 남아있는 보리 의평원을 건드려서 시민단체 또 집어넣으면 절대 아무리 의료개혁을 막 완수하고 대통령의 마음이 완강하다 하더라도 이걸 건드리시면 안 되거든요. 저는 이게 제일 문제라고 봐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생각하는 자기 편은 누굴까요? 우리랑 또 다른 것 같아. 그 편의 개념도 또 우리랑 달라. 그러니까 나름 자기 편은 이렇게 해갖고 잘 하시겠다는 거 알겠는데 대통령이 생각하는 우리 편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편이 달라. 일단 우리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일단 우리는 아니고요.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닌 거를 안지 좀 됐죠 우리가. 그쵸. 총선 직후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죠.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아직 반밖에 안 지났다. 아직 우리에게 2년 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남은 2년 반에 좀 지금 대통령이 제2부속실을 못 만드시는 이유가 공간이 없어서래요. 문재인 정부가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 정부도 여전히 특별관찰관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좀 이런 거부터 좀 해서 지난번에 그 1월달에 담화하실 때 분명히 그 특별관찰관 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리고 10월 16일 날 여러분 보궐선거잖아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11일, 12일 사전선거, 16일 본선거예요. 근데 보궐선거 대통령이 밉다고 안 찍으시면 안 되는 게 이번 보궐선거를 잘 못하면 그거는 한동훈 대표를 또 탄압하고 못 살게 그 빌미가 되거든요. 한 그렇죠. 대표를 위해서 투표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이런 프레임이 짜겠죠. 뭐 총선도 지고 보선도 지고 재보선도 지고 뭐 이렇게 이제 작년 10월 16일은 여러분 강서구청장 선거 그리고 그게 김기현의 이제 몰락을
스타트 시켰던 선거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10월 16일 이 재보궐선거 꼭 이제 안상수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게 영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꼭 주변에 얘기하셔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방어를 잘 해야 한 대표가 이제 이런 것에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안 그러면 재보궐선거의 모든 책임을 한동훈이 지고 사퇴하라고 또 너무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꼭 선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김기현이 옛날에 당대표가 됐던 이 가장 큰 비결이 친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걔가 나중에 이제 사퇴하는 걸 보면서 이게 친윤이 이렇게 상태가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친윤하고 뭐, 예. 그리고 뉴스이 너무 슬퍼 보이세요. 슬프지 어찌 안 슬프겠어요. 어제 그제 이제 용산을 좀 욕을 비판을 했잖아요. 네. 구독자가 또 빠지고 있습니다. 아 뭐 할 수 없지 뭐. 네, 할 수 뭐. 없지 뭐.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근데 대통령님을 조금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많이 가셔가지고 우리는 대통령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또 설사 만약에 한 대표가 나중에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린 그때 한동훈 대표도 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언행을 보고 평가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뭐 노상 방뇨했다. 깔 겁니다. 당연히까지 그걸 안 까? 그걸 보고 야 뭐 한동훈 길의 영광, 노상의 영광이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야, 우리는 까. 인정합니다. 정론지필 빨대양.